시작하겠습니다. 535페이지에 안 풀었던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오늘은 CVP 분석, 이 관리회계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먼저 535의 문제 3번. 다음은 정상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정상개별원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료비나 농무비는 실제로 가고 제조간접비만 예정 배부하는 것이 정상개별원가죠. 자, 정상개별원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이로운 점이 있어요? 사전에 우리가 물건을 만들자마자 원가 계산을 바로 할 수가 있죠. 또 조급도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총 원가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자, 따라서 신속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상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거. 1번. 제조원가 계산이 지연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죠. 자, 물건을 만들자마자 바로 사전에 배부된 예정원가로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월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제품의 원가를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다. 2번. 예정 배부율에 의하여 제조간접원가가 배분되는 거죠. 3번. 조급도 변동에 대한 제품의 원가가 변동된다. 변동되지 않죠. 자, 사전에 연초에 1년간의 예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급도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원가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자, 3번이 X. 4번. 생산 완료 시점에서 제조원가 계산이 가능하죠. 5번. 따라서 원가 관리에 유용한 것이다. 3번만 틀렸네요. 5번. 주식회사 한국은 기계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정상 기계 가동 시간은 10,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예산은 33만 원이다. X1년 실제 가동 시간은 11,000시간이고 제조간접 원가의 실제 발생액은 36만 원이다.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 전 원가가 522만 원일 때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배부 차이를 조정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얼마로 바뀌겠느냐 이 소리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먼저 뭐만 생각하면 돼요. 예정 배부를 해야 되니까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1년 동안의 제조간접비 예산은 33만 원이고 1년 동안의 가동 시간을 10,000시간으로 예정을 했죠. 그러면 10,000시간에 33만 원이 들어가면 시간당 33원이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기를 만들 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1시간 사용할 때마다 33원의 제조간접비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정 배부를 연초에 했어요. 그랬더니 X1년도 실제 기계 가동 시간이 11,000시간이래. 그럼 11,000시간에 33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6만 3천 원이 요게 이제 예정이죠. 그랬는데 실제는 얼마가 나왔다? 실제는 36만 원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차이가 3,000원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배부 차이를 조정하기 전에 매출원가가 얼마로 나왔대요? 522만 원으로 나왔대. 그러면 실제 배부 차이를 조정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예정으로 해서 먼저 나온 거지? 즉 매출원가는 요 522만 원이 여기 예정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보다 3,000원이 과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매출원가보다 3,000원이 큰 거니까 실제 요거를 차이를 조정하게 되면은 3,000원이 마이너스 돼서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521만 7,000원이 정확한 매출원가가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제조 간접비가 36만 3천 원이 얘가 제공품으로 갔어요. 그런데 실제 제조 간접비는 얼마가 발생한 거야? 36만 원이 발생한 거죠. 재료비하고 농무비 경비에서 36만 원이 발생했으니 제조 간접비 36만 3천 원, 36만 원. 그럼 여기서 제조 간접비가 3천 원 차이가 나고 요거를 우리는 제조 간접비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제조 간접비 차이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매출원가로 보내는 거니까
자, 제조간접비 차이를 없애버립니다. 제조간접비 차이를 3,000원을 없애면서 매출원가를 3,000원 줄이는 거죠. 매출원가는 비용인데 대변에 왔으니까 3,000원이 줄어서 정확한 매출원가는 521만 7,0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12번.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생산 관련 자료다. 딴 거 볼 거 없어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이 원가 흐름 가정을 평균법을 적용한다면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우리 항상 기말 제공품의 평가는 말 한 말 초당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평균법으로 할 때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기말이 얼마인가 봐요. 기말이 9만 개인데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40%래. 그러면 36,000개가 되죠. 36,000 곱하기 완성. 자, 완성은 얼마야? 19만 8천이죠? 말은 얼마예요? 36,000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보면은 뭐가 나왔느냐? 공손수량이 나왔어요. 공손수량이라는 거는 뭐냐? 망가진 것. 파손품이 생겼다 이 소리예요. 작업 도중에. 그러면 이제 원가의 흐름을 보면은 원래 기초가 몇 개 있었나요? 기초가 6만 개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당기에 투입한 게 얼마야? 24만 원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성한 거는 몇 개를 완성했느냐? 19만 8천 개가 완성이 됐는데 망가진 게 공손이 얼마 생겼느냐? 12,000단위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기말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9만 원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다 만들었다고 본다면 그런 거기 때문에 완성하고 지금 말인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공손이 더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공손 12,000개를 갖다가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자, 우리 공손이 이렇게 추가되면 얼마가 돼요? 완성품 환산량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으니까 19만 8천 개 플러스 36,000개 플러스 12,000개 해서 24만 6천 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손이 나오면 공손이 틀리시든지 아니면은 분모에 가산해 주시면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4번 540페이지에 주식회사 한국은 단일 공정으로 제품 A를 생산하고 있고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체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9월에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몇 단위냐? 똑같은 문제죠. 자, 단위 원가 구하는 거.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법입니까? 선입선출법이래. 그러면 재료의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재료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됐다. 100%죠? 그러면 100개 곱하기 완성 170개 플러스 100개 마이너스 기초가 20개죠? 끝. 그러면은 270에서 20을 빼면 25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15번 주식회사 서울은 단일 공정으로 단일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다면 다음에 각각의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러면 기말 제공품이 적다면 완성품 원가는 크겠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기말이 여기서 공손이 없다고 치고 완성 그다음에 기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30만에서 여기가 얼마야? 기말이 30만에서 19만
요거 빼면은 10만 2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10만 2천 원이 더 적게 돼 있대. 얼마로? 9만 2천. 그러면 완성 원가는 20만 8천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기말 제공품이 적게 됐다면 완성품 원가는 커지는 것이다. 그러면 답은 적어도 1, 2번은 틀려요.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일 거다. 그럼 그 중에서 찍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완성품 판산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적어지겠지. 당연히 기말 제공품이 적다라고 그랬으니까 진척도가 적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진척도가 적으니까 완성품 판산량은 과소평가되겠죠? 그 대신에 단위용가는 어떻게 돼?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만 줄었으니까 과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완성품 판산량은 과소평가되고 단위원가는 과대평가되고 그 다음 완성품 제조원가는 과대하게 평가가 된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16번 결합원가 배분에 사용되는 순실현 가치의 개념. 자, 순실현 가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나 최종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와 그 다음에 추정 판매 비용을 차감한 거 이렇게 얘기했죠? 자, 따라서 답은 3번이네. 최종 판매 가격에서 분리점 이후의 추가 원가와 판매비를 차감한 것을 우리는 순실현 가치라고 한다. 18번입니다. 순풍 주식회사는 결합 공정에 의하여 제품 X와 Y를 제조하고 있다. 그러면 결합 원가 문제가 나왔다. X와 Y를 만든다. 그러면 무조건 자, 짝대기 그려서 이렇게 X와 Y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 결합 원가가 12만 원인데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는 원가는 12만 원이고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는 제품 X가 8천 단위에 15만 원이래요. 요거 15만 원이 8천 개의 값이고 그 다음에 제품 Y는 2천 단위에 5만 원이다. 자, 2천 단위에 5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 상대적 판매 가치를 사용하여 배부한다면 제품 X에 배분될 결합원가 그러면 이거 결합원가 12만원 곱하기 상대적 판매 가치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그러면 20만 분의 뭘 물어봤어요? 제품 X를 물어봤으니까 15만 하면 끝났죠? 그러면 결론 12만원 곱하기 15 나누기 20 이렇게 해주면 자 제품 X의 결합원가는 9만 원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물량기준법이다. 물량기준법이면 어떻게 해요? 12만 원 곱하기 8,000개, 2,000개니까 만 개지. 그래서 만 분의 8,000 이렇게 하면은 물량기준법이 되는 것이고 넘어갑니다. 19번 봉다리 상에는 연산품 갑과 을을 생산하고 있다. 또 역시 자, 봉다리는 연산품 갑과 을을 생산하고 있다. 갑과 을을 생산하고 있고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갑은 4,000개가 생산이 된다. 4,000개. 그 다음에 을은 2,000개가 생산이 된다. 딴 거 볼 거 없어요? 맨 끝으로 가서 무슨 법인가 봐야죠. 자, 분리점에서 물량기준법을 이용했대요. 물량기준법을 이용하여 을 제품에 배부된 결합원가가 27,000원이라면 총 결합원가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딴 때는 예를 줬죠. 결합원가가 얼마다 이걸 줘놓고 물량기준법으로 할 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예를 안 준 겁니다. 그러면 얘를 X로 한 거죠. 그러면 X 곱하기 물량기준법이니까 6,000개 분의 지금 을 제품에 배부된 게 27,000원 2,000개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27,0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총 결합원가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27,000원 곱하기 6,000 나누기 2,000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까지의 결합원가는 총 81,000원이었다 이 소리죠. 그럼 원래는 81,000원을 줘놓고 을의 결합원가 27,000원을 물어보는 건데 이번에는 거꾸로 물어본 거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20번
자, 역시 결합원가 A와 B입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는 A 제품과 B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결합원가가 50만 원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법인지를 봐야 되는데, 순실현가치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순실현가치법은 최종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비하고 판매비를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A 제품은 추가 가공 없이 단위당 150원에 판매가 된다. 자, 얘는 2,000개를 생산하고 얘는 3,000개를 생산하는데 얘는 2,000개가 추가 가공 없이 단위당 150원에 판매가 된다. 그러면은 30만 원에 판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제품은 추가 가공비가 4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추가 가공비가 4만 원이 투입이 돼서 단위당 180원에 판매가 되죠. 그러면 180원에 판매가 되면은 54만 원이 판매 가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순실현가치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판매 비용이 이제 얼마 있나 봐야죠. 판매 비용은 없네.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30만 원이고 54만 원에서 추가 가공비 4만 원을 빼게 되면은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놓고자 하는 금액 결합원가 50만 원 곱하기 2개 더하면 80만 원이 되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무슨 제품? 제품 B에 배분될 금액. 그랬으니까 50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5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8 그러면 31만 2,500원이 을 제품의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합원가가 31만 2,500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게 결합원가 중에서 제품 B에 배분될 금액 그랬으니까 31만 5천 원이고, 만약에 제품 B의 제조원가를 구하라 그러면은 31만 5천 원에다가 추가로 4만 원이 더 들어갔죠. 그래서 제조원가는 35만 2,5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결합원가는 그림만 그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21번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결합원가고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자, 그럼 다시 A와 B를 생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결합원가 총액을 또 물어보고 있네. 이걸 또 모르는 거죠.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 자, 그 다음에 500개를 만들고 얘는 400개를 만든다라고 했고,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한대요. 그러면 판매 가격은 A가 200원, B가 150원, 얘가 200원, 얘가 150원. 그럼 얘는 10만 원이고 얘는 6만 원이죠. 그러면 총 결합원가 얼마인지 모르죠? 자, 이때 판매 가치는 16만 원이야. 16만 원 중에서 지금 A에 배분된 결합원가가 2만 원이다. 그랬으니까 총 결합원가는 얼마가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2만 곱하기 16만 나누기 10만 해주면 32,000원이네.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원가가 총 결합원가는 32,000원. 그래서 딴 때 같으면 32,000원을 주고 A에 배부되는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거꾸로 물어봤죠. 뭐 이렇게 물어보나 저렇게 물어보나 본질만 알면 쉽게 해결이 되겠다. 22번 주식회사 한국은 결합공정에서 제품 A와 B와 C를 생산한다네요. 자,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그림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A와 B와 C를 판매하고 있다. 자, 이때 결합원가 총액은 4만 원이고 그 다음에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제품에 배부된대요. 그러면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 가격과 생산량은 자, 우선 A 제품은 1,500개 만들었죠? 그 다음에 B 제품은 1,000개, C 제품도 1,000개.
자, 단위당 판매 가격은 10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15,000원에 판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 제품은 15원에 판매하니까 역시 15,000원에 판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 제품은 20원에 판매하니까 2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결합원가를 배부해야죠. 그러면 4만원 곱하기 두 개 더하면 5만이네. 5만 분의 15,000, 5만 분의 15,000, 5만 분의 2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만 곱하기 15 나누기 50 해주면 얘는 여기까지가 12,000원이고 얘도 똑같죠. 얘는 12,000원이고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돼요? 4만원 곱하기 2 나누기 5 해주면 16,000원. 그러면 16,000원, 12,000원, 12,000원 더하면 4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결합원가 배부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추가 가공할 때 추가 가공 원가는 그 다음에 추가 가공 후 판매 가격은 다 같다. 그럼 얘는 5,000원을 더 드리겠다 이 소리죠. 5,000원을 더 드려서 얼마에 판매할 수 있대요? 12원씩에 판매할 수 있대, 단위당. 그러면 1,500개니까 18,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추가 가공해서는 18,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제품은 4,000원을 추가 가공을 해가지고, 자, 얘는 얼마에 판매할 수 있다? 20원씩에 판매할 수 있대요. 그러면 2만원에 추가 가공하게 되면 2만원에 판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C는 10,000원의 추가 가공비가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얘는 얼마에 판매할 수 있다? 35원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35,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추가 가공하는 게 유리한 제품이 어떤 것이냐 이 소리예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A 제품은요, 추가 가공 안 하면 12,000원에서 얼마에 파는 거야? 15,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얼마 이익이야? 3,000원이 이익이잖아요. 추가 가공을 안 하면 3,000원 이익이고, 추가 가공을 하게 되면 17,000원이 들어가서 18,000원에 판매하니까 1,000원밖에 이익이 안 생겨. 그러면 A 제품은 추가 가공을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B 제품은 추가 가공을 안 하면 12,000원에서 15,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3,000원 버는 거지. 3,000원 버는 거를 추가 가공을 안 하면 3,000원 버는 거고, 그러면 추가 가공을 하게 되면 16,000원이 들어가서 2만원이니까 4,000원을 버네요. 그럼 얘는 추가 가공을 해야 되겠지? B는 추가 가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C 제품은 추가 가공을 안 하면 16,000원인데 얼마에 팔아요? 2만원에 판매하니까 4,000원을 벌 수 있어. 그런데 10,000원에 추가 가공을 해요. 26,000원이 들어가서 35,000원에 팔면 9,000원이 이익이지? 그럼 얘는 추가 가공하는 게 낫네. 그래서 추가 가공이 유리한 제품은 제품 B와 제품 C만 추가 가공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원리 알았으니까 자, 자꾸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 계산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544페이지에 관리이익의 파트로 들어갑니다. 내 누차 얘기하지만 미친놈들이에요. 우리 뭐 주간사 시험에 무슨 원가회계 나오는 것도 참 그지 같은데 뭘 또 관리회계까지 내냐고. 근데 요즘 들어서 관리회계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한마디로. 그래서 그냥 재무회계만, 일반적으로 시험 과목이 회계학이 아니잖아요. 회계 원리야. 그러면은 재무회계만 나오는 게 예의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들은 아무 개념이 없어가지고 원가회계를 8문제를 추가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까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벅찰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뭐 해야지 어떡합니까?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 요것도 조금만 이해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말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관리회계 파트는 순서상
변동원가 계산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원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자, 어디냐 하면은, 556페이지에 원가의 추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뭘 먼저 배우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유리하냐 그러면은요. 자, 제일 먼저 원가 행태와 원가 추정, 그거부터 배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556페이지 원가 행태와 원가를 추정하는 거. 자, 여기서는 딴 거 볼 거 없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앞으로 예상되는 원가가 얼마쯤 될 거냐, 이렇게 그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 원가의 추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고저점법이에요. 고저점법이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가장 조업도가 높았을 때와 고점, 가장 조업도가 낮았을 때 저점, 그래서 고점과 저점, 그래서 고저점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음도 잘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느냐? 예를 든다면 557페이지 보십시오. 나라 주식회사는 X1년도에 변동 예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쓰이는 난방비를 고정 요소와 변동 요소로 분류하고자 한다. 자, X1년 지난 6개월 동안의 난방비와 노동시간 자료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나라는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난방비를 추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X1년 1월에 노동시간이 2,700시간으로 추정이 되었다면 1월달 난방비는 얼마로 예산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건 과거에 지난 6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고저 요것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대신에 위에는 돈이고 밑에는 조업도예요. 그러면 가장 조업도가 높았을 때가 언제냐? 그럼 조업도라는 건 여기는 작업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7월 달에는 3,000시간, 2,050시간 쭉 내려가서 6개월 중에 가장 높았던 때가 3,650시간이네. 그럼 여기다가 3,650 이걸 써주면서 그때 들어간 돈을 갖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간 난방비는 19,800원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조업도가 낮았을 때가 언제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봤더니 2,050시간이 사용된 8월이네. 그래서 2,050시간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요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랬더니 13,400원이다. 그럼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1,600시간에 자 6,400원이 나오죠? 그러면 6,400원을 1,600으로 나눠주면 자 시간당 4원의 변동비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품의 제조원가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먼저 뭐를 찾아냈느냐? 변동비를 찾아낸 거죠. 즉 한 시간을 작업할 때 4원의 변동비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가 함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4x 플러스 고정비, 자 이걸 더해주면 이게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걸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한 시간당 4원의 변동비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지금 얼마예요? 가장 조업도가 낮았을 때 2,050시간이죠. 그때 2,050시간에 4원의 변동비가 들어가니까 8,200원이 변동비라. 그런데 13,400원이 총원가잖아. 그러면 5,200원인가요? 다시 13,400원의 총원가에서 13,400원에서 8,200원을 마이너스 하게 되면 5,200원이 여기 이제 고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x 플러스 5,200원. 그러면 이게 제품의 제조원가가 된다, 이 소리예요. 조업도가 가장 높았을 때를 해도 돼요. 3,650시간에 곱하기 4원 해보면 4, 32, 4, 24, 14,60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때 들어간 원가는 얼마야? 19,800원이죠. 따라서
19,800원에서 14,600원을 빼주면 역시나 5,200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원의 변동비까지만 찾아낸 다음에 저점을 곱하든 고점을 곱하든 위에서 빼주면 그러면은 고정비를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회사의 이 원가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4x 플러스 5,200원. 요게 원가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년도 X1년도 1월에 2,700시간을 사용할 거래. 그럼 이제 1시간당 4원의 변동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8,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고정비가 5,200원이 추가될 거니까 16,000원이 X1년도 1월 달에 원가 추정액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16,000원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고저점법의 원리, 개념, 요것만 잘 파악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자, 먼저 관련 문제를 한번, 고저점법의 관련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고 또 마무리 해볼게요.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교재 쭉 남기시면, 어디냐, 577페이지네요. 자, 577페이지에 28번 주식회사 하이웨이는 X1년도 변동 예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똑같은 문제네. 자, 거기 보세요. 7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가장 작업시간이 높았던 때가 3,650시간에 19,800. 에이씨, 이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가장 낮았을 때가 2,050시간에, 여기 틀리네. 다행이다. 그럼 얘는 얼마야? 자, 계산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갑니다. 자, 문제가 똑같은 줄 알았더니 좀 틀리네. 자, 해보면 되죠. 그러면 가장 조업도가 높았을 때가 3,650시간이고, 그때 들어간 돈은 19,800원. 그 다음에 가장 조업도가 낮았을 때가 8월달 2,050시간인데 그때 들어간 돈은 11,800원. 그럼 이제 나눠주면 되죠? 자, 요거는 1,600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는 얼마가 돼요? 19,800에서 11,800을 빼면 그러면 8,000원이 나오죠? 그럼 8,000원 나누기 1,600 하면은 5원의 변동비가 나오는 거죠. 5원의 변동비. 그러면 시간당 5원의 변동비를 여기다 곱해요. 2,050에다가 곱하면 1250원이 나오죠. 그럼 거기서 11,800원에서 빼주면 1,550원이 자 5x 플러스 1,550원의 고정비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1년도의 추정 노동시간이 2,700시간 그랬으니까 2,700 곱하기 시간당 5원 요거 플러스 1,550원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2,700 곱하기 5 플러스 1,550원 해주면 15,050원. 그래서 정답은 15,050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렇게 해갖고 다음 29번하고 30번하고 두 문제 풀어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